1910년 8월 22일 창덕궁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 병합을 위한 마지막 어전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 관료들이 순종 황제를 겁박하여 한일 병탄 서약서의 날이를 강요하고 있는 그때 병풍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여인이 옥새를 치마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녀는 대한제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황후 순정효황후입니다. 구한말에서 일제시대와 독립운동, 광복 후 6.25 전쟁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근현대 역사에서 조선 왕조에 대한 이야기는 고종 이후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무능한 왕조와 세도정치, 백성의 고열을 짜는 탐관오리에 대한 이야기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 말의 역사, 지금까지 이어지는 친일파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이야기, 광복 이후 부정선거, 쿠데타, 군사정부, 민주화운동 등 짧은 기간 동안 굵직굵직한 역사가 전개됐기 때문에 멸망한 조선 왕조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여유가, 이유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은 고종이 아니고 그의 아들 순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비는 순정효황후입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굴복했던, 그래서 식민 통치가 끝나고 공화정으로 넘어가 이승만 정권이 탄생하도록 이렇다 할 왕정 복구 운동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무능한 조선의 마지막 왕조. 치마 속에 옥새를 감춰서라도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던 순정효황후. 오늘은 조선의 마지막 국모 순정효황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윤증순. 평생 이름 없이 왕비, 황후, 윤씨, 윤비로 살았던 그녀의 본명입니다. 고종이 31년이 되는 1894년 음력 8월 20일 지금의 양평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순종의 첫 번째 아내였던 황태자비 민씨가 죽자 13살의 나이로 순종의 계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윤태경은 친일파였는데 당시 그가 황실과 사돈이 되려고 엄청난 뇌물을 뿌렸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순종과의 사이는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당시 황후의 나이가 고작 13살이었던 것에 비해 순종의 나이는 33살로 무려 20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는데 이 때문에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던 어린 부인을 각별히 대했다고 합니다. 1907년 헤이그의 밀사 파견 사건으로 고종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퇴위당하고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자 윤씨도 자연스럽게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에 경술국치가 일어나고 주권을 빼앗겨 황후의 지위를 잃었으니 재위 기간이 채 4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경술국치를 위한 마지막 어전회의에서 치마 속에 옥새를 숨긴 일화가 있는데 그녀가 끝끝내 옥새를 내주지 않자 아무리 친일파 대신일지라도 차마 황후의 치마를 감히 들출 수는 없어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큰아버지인 친일파 융덕영이 옥새를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이후 대한제국의 국권은 일제에 의해 피탈되어 조선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518년의 종사가 끝내 멸망을 맞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빼앗고 막는 당사자가 이씨가 아닌 윤씨였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후 순종의 지위가 황제에서 일본 천황 밑에 이왕으로 격화되고 순정효황후도 이왕비로 강제 격화되었습니다. 남편 순종과 함께 창덕궁 대조전에서 지내다가 1926년 순종이 붕어하자 남편도 잃었으니 단청 입힌 집에 머무를 수는 없다는 고집으로 낙선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낙선제로 옮겨간 이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한글 소설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6.25 전쟁 때 인민군이 많이 태웠음에도 현존하는 분량이 89종 2000여 책에 달한다고 합니다. 순정효황후의 일화 중 옥새 사건 이외에 6.25 인민군에게 호통을 쳤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승만이 한강 다리를 폭파시키고 남쪽으로 떠날 때 황후는 낙선제에 남아 있었는데 군홧발로 무단 난입한 인민군들에게 호통을 쳤다는 이야기도 있고 인민군이 알아서 황후를 보호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는 황후와 함께 있던 김명길 상궁의 증언과 한국일보의 윤비의 생애 신문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최후의 서울 방어 전투인 미아리 전투에서 국군이 연이어 패배하면서 인민군이 개전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기 시작했던 1950년 6월 28일 오전 8시 무렵 미아리를 거쳐 내려온 인민군이 다발총을 앞세우고 창덕궁 낙선제 뜰 앞까지 와서 내전으로 들이닥쳐 방을 무작정 뒤지다가 누가 임금의 부인이냐,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며 소리를 질러댔다. 상궁들은 마마는 여기 안 계신다. 우리는 잡일하는 일꾼이다.
라고 둘러댔지만 정자한 채 흐트러짐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황후라는 사실을 인민군이 눈치채자 김명길, 박창복, 성호겸 세 상궁이 황후를 감싸고 병환이 나서 꼼짝도 못하신다며 애걸복걸해 일단 화는 변했다. 아마 총부리를 들이댄 상황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고 침착했던 것이 호통친 것으로 와전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옥새 사건과 더불어 황후의 기계를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황후와 상궁들도 결국 피난을 갔고 휴전협정 이후 환도하면서 다시 낙선제로 돌아가려 했으나 이승만이 창덕궁은 국유재산이란 이유와 전쟁 이후 황후에 대한 민심을 두려워하여 황궁을 거부했고 결국 정릉의 수인제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뒤에야 낙선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과 반대로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에 있어 정통성이 필요했고 황실에 호의적이었습니다. 영친왕 부부와 덕혜옹주의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도와주고 귀국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황후는 동서 이방자 여사와 신우이 덕혜옹주가 귀국하자 함께 낙선제에서 지냈습니다. 독서와 피아노를 즐겼으며 공부에도 적극적이어서 평생 일본어, 영어, 불경 등 공부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966년 2월 3일 73세의 창덕궁 낙선제의 석복헌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1년 전 유서를 써놓은 것이 공개됐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은 여생을 오직 불륜에 기이하여 세월을 보내는 중 뜻하지 않던 6.25 동란을 당하여 한층 더 세상의 허망함을 느끼었던 중 내 나이 70여세 되어 오니 불 3개밖에 갈 곳이 없어 내 뜻을 표하노니 생전에는 재산이 없어 마음대로 못함이 허다하나 사후의 일만은 내가 결정하니 뜻을 받들어 처리해주면 나에게 보답하는 길이오. 생전 낙선제에서 세월을 흘리었으나 내 뜻은 그것이 아니었으니 형편에 따라 장래의 일은 하되 불교식으로 간단히 하며 연불소리 이외에는 조용히 하며 소리내어 우는 자는 내 뜻을 어기는 자이며 내게 돌아오는 재물이 있거든 그것으로 수족같이 부리던 상궁들의 조반 석축이라도 마련해주고 재차 말하노니 부디 낙선제에는 고연할 생각 말기를 심심 부탁하며 차후에라도 욕됨이 없게 처리 잘하기를 부탁하나니 떠나는 순간까지 주변 사람을 챙겼으며 온화한 성정과 기품을 잃지 않았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후로서 당당함과 냉철함을 잃지 않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혹독한 비극과 역사적 사건들을 수없이 마주했고 마지막까지 황후의 자존심을 저버리지 않고 고귀한 자태와 위엄을 지켜낸 순정 효황후. 온갖 고초와 풍상을 겪은 그녀의 삶이 담겨있는 창덕궁이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녀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유릉에 순정과 합장되었습니다. 시사인스토리였습니다.